오늘은 우리가 24학년도 고2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된 지문을 함께 봅시다. 자, 여러분 이 지문은요. 태양 전지와 관련된 지문인데요. 쉽지는 않겠죠. 그쵸? 기술 지문이니까 당연히 과학적 원리도 필요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읽으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쌤하고 같이 정리해 봅시다. 에너지 공급 분야의 혁신 기술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전지는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또는 그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자, 여러분 일단 첫 문단에서는 언제나 쌤이 늘 말하지만 중심 소재와 그 중심 소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방향성 이 두 가지를 잡아야 합니다. 자, 읽어보니까요. 태양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태양전지가 과연 뭐냐?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또는 그들의 집합체를 모두 태양전지라고 하네요. 그쵸? 자,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지 이 변화는 언제나 파악을 잘해야 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태양전지인 실리콘 태양전지는 무기 반도체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광전 변환 효율이 높고 사용 수명이 길지만 자, 여러분 보니까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실리콘 태양전지는 광전 변환 효율이 높다는 장점, 사용 수명이 길다는 장점. 근데 뭐지만이니까 대조겠죠. 가격은 고가고 가공성은 떨어진다는 단점이 나왔어요. 자, 그럼 보니까 1문단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실리콘 태양전지가 있는데 걔의 어떤 특징 가장 많이 쓰인다. 장점, 단점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유기물질을 재료로 사용하는 유기태양전지는 가격은 저렴하고 가공성이 뛰어나지만 자, 여러분 보니까요. 이어서 소개되는 유기태양전지라는 소재가 나왔어요. 그쵸? 유기태양전지. 근데 걔도 장점이 나왔는데 가격은 저렴하고 가공성은 뛰어난대요. 근데 그 가공성은 뛰어나지만이라고 또 대조로 표현돼 있으니까 뒤에는 단점이 이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건요. 바로 이겁니다. 실리콘 태양전지의 단점이 바로 유기 태양전지의 장점으로 이어진다. 그쵸? 서로 보완이 되네요. 그쵸? 자, 이어서 우리가 유기 태양전지의 단점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니까 역시 실리콘 태양전지의 장점이 이번에는 여기서의 단점으로 들어왔어요. 그쵸? 이에 따라 저가로 제작이 가능하고 광전 변환 효율이 높은 자, 여러분 이 말은 즉슨 두 가지의 좋은 점을 모두 다 합친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전지를 만들려고 한대요. 근데 걔는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고 부른대요. 그럼 여러분 1문단의 내용은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결합해서 만들어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는 거를 소개하면서 끝났어요. 앞으로 우리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는 건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읽게 되겠죠. 자, 마저 읽어볼게요. 페로브스카이트는 그림과 같이 정육면체의 꼭지점에 크기가 큰 양이온이 있고 가운데는 작은 양이온이 각 면 중앙에는 음이온이 존재하는 큐빅 구조의 결정을 가진 물질들을 가리킨다. 자, 그럼 보니까요. 큰 양이온, 쌤 여기 표기한 거 보이죠? A, 그 다음 작은 양이온, 마지막 음이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자, 이어서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온 간 결합 에너지가 작아 약한 에너지 자극에도 반응이 활발하며 자, 여러분 결합 에너지가 작다는 거는 걔네가 뭉쳐있는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금방 반응이 온대요. 빛에 의해 전하, 즉 전자와 전공을 생성하는 성능이 뛰어나다. 자, 여러분 전하라는 게 뭔가 봤더니 전자와 전공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화학적 합성이 가능한 여러 이온들이 A, B, X 자리에 올 수 있어 다양한 종류의 페로브스카이트가 형성된다. 그중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페로브스카이트는 A에는 유기 양이온이, B에는 무기 금속 양이온이, X에는 음이온이 온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요.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태양전지에 쓸 거에는 바로 A에는 유기 양이온이 오고요. 자, 그 다음에 B 자리에는 무기 금속 양이온이 오고요. 그리고 X 자리에는 그냥 음이온이 온다 이렇게 돼 있죠. 한마디로 페로브스카이트에는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데 태양전지에 사용될 때는 이런 것들이 쓰인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온의 종류에 따라 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 결정 구조가 달라지면 전하의 생성량에 영향을 미친다.
A, B, X 자리에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된 이온이 올 경우에는 광전 변환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태양 전지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광전 변환 효율이 높아야 좋은 거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되면은 이런 장점을 확보할 수 있네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광전 변환을 위해 협력하는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네요. 근데 이제 구성되는 것들을 쪼개서 볼 건가 봐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투명 전도성 산화물층이라고 해서 TCO층이라고 하네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전면 전근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전류가 잘 흐르고 빛이 잘 투과하는 산화물 유리 기판을 쓴대요. 여러분, 그럼 얘는 전류가 흐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빛이 투과돼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왔어요. 전자수송층이라는 것은 페로브스카이트 층에서 만들어진 전자를 TCO층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층으로 두 층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 광전 변환 효율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전자 수송층은 페로브스카이트 층에서 만들어진 전자.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체크해야겠다. 뭐냐면요. 페로브스카이트 층에서는 전자를 만드는구나. 근데 그 전자를 TCO에 옮겨주는, 전달하는, 그래서 수송층이란 이름이 붙었나 봐요. 그리고 두 층의 직접적인 접촉은 막아야 광전 변환 효율이 높아지네요. 한마디로 TCO층과 페로브스카이트층, 패층이라고 할게요. 패층은 서로 만나지 않는 게 좋은 거네요. 전자수송층에는 무기반도체 금속 산화물인 이산화타이타늄이 사용되고 있다. 이산화타이타늄은 내부에 나노 크기의 공기구멍을 가진 다공질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전자수송에 용이하고요. 페로브스카이트층과의 흡착력을 높여 태양광 입자가 최대한 흡수될 수 있는 특징이 있네요. 태양광이 TCO층과 전자수송층을 지나 중심부인 페로브스카이트층에 도달하여 흡수되면 전자가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어 본래의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 자, 여러분 주체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요. 태양광이 TCO층과 전자수송층을 지나서 페로브스카이트층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바로 중심부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거기서 흡수되면 전자가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어 본래의 자리를 이탈하는 일이 생긴대요. 일단 태양광의 이동 경로는 잘 체크해 봅시다. 전자가 있던 자리에는 전공이 만들어지고 이들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자, 그리고 또 나왔어요. 전공수소층이라는 게 있네요. 얘는 페로브스카이트층에서 생성된 전공을 후면 전극으로 수송하는 층이다. 그럼 여러분 후면 전극이 또 따로 있네요. 자, 이런 애들은 열에 안정적이고 합성이 간단한 유기 반도체 소재가 사용되는데 어디요? 전공수송층이에요. 그쵸? 여기에요. 이는 전도성을 높이고 전공이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후면 전극은 전기화학적으로 안정적인 금이나 알루미늄 등으로 만들어 광전 변환 효율을 높인다. 자, 여러분 우리 광전 변환 효율을 높인다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거 보이죠? 여기서도 나왔는데요. 자, 두 번째 여기서도 나왔어요. 이때는 뭐 때문에 나왔어? 전자수송층이 페로브스카이트층과 TCO층 사이에 있는 이유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태양전지에서는 이 광전 변환 효율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렇게 여러 번 등장하면서 이거를 최대한 높이기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페로브스카이트층에서 생성된 전자와 전공은 각각의 수송층을 통하여 양쪽 전극에 도달한다. 그쵸? 여러분? 양쪽 전극이라 하면 자, 쌤이 여기다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그쵸? 자, 양쪽 전극은 바로 여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TCO층에 있는 전면 전극,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후면 전극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따라 음극에서 양극으로의 전자 이동이 가능한 외부 회로가 형성되고 자, 여러분 음극에서 양극으로 뭐가 움직여? 전자가 움직여요. 전류의 흐름이 가능해진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곡면 형태로도 제작이 가능하며 비투과도나 색채도 조절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낮은 에너지 변환 효율, 짧은 사용 수명, 친환경적이지 않은 소재 사용 등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 여러분 아직은요. 일단 에너지 변환 효율이 낮고요. 그쵸? 이게 아직은 높지가 않대요. 그쵸?
자, 이게 왜 이렇게 가끔 작동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하죠? 자, 낮은 에너지 변환율, 그리고 수명이 짧고 친환경이지 않은 소재들이 좀 쓰이는 게 문제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연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는 아직은 페로브스카이트 전지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쌤이요. 미리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대단한 정리가 아니라 그냥 글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쌤이 층별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 보이죠? 이렇게 층별로 쌤이 다 적어놨고요. 이 층별로 어떤 소재가 쓰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여긴 것 같아요.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 전공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애들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은 잘 체크를 해서 글의 흐름을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 글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겁먹지 말고 그냥 가볍게 잘 읽으면서 정리만 해놓으면 문제를 풀 때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